교통사고 이후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한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에 시선이 모아지는 한편 김 씨 측은 거세지는 비판 여론에도 이번 주 예정된 공연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른바 개통령으로 불리는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 오늘 사고 12일 만에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일단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전 국민적인 사안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이제 취재진들이 이 강남경찰서 앞에서 이제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결국 오후 2시쯤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이제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조사실에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조사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술을 언제 먹었는지 어느 정도 마셨는지 그리고 이 수사 증거에 관련돼 가지고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속사 측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비공개 출석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이런 좀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다 양쪽이 맞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찰 관계자는 공보 규칙에 맞게 이제 평소 하던 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공보 규칙에 따르면은 이제 비공개를 요구를 하게 되면 그에 이제 상응해서 예. 이제 보호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좀 비교되는 것이 이성균 씨 때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너무 노출이 돼서 심리적으로 압박이 이제 됐던 점들이 있었는데요. 예. 그렇지만은 직접 사과를 좀 받고 싶고 입장 표명을 이제 보고 싶은 그런 국민적 정서도 일견 이해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직접 이제 뭐 노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건 김호중 씨나 소속사가 선택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소속사를 통해서 좀 사과의 뜻을 표했는데 그 소속사 측이라기보다는 김호중 씨의 뜻으로 포토라인에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사과 표명을 했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김 씨의 공식 팬카페에서는 책임을 통감한다, 변명 없이 사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극히 이제 일부 팬들의 의견이 마치 팬덤 전체의 의견인 듯 보도됐다, 원통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밝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보도 매체에서 팬들이 너무 좀 일방적으로 김호중 씨를 옹호하는 거 아니냐. 또 그런 이제 표현들이 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또 엄청난 스케줄에 힘들었겠다는 생각뿐이다. 얼마나 지쳐 있으면 있을까? 뭐 이런 어떤 측면들 그리고 뭐 식구는 버리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김호중 씨 어떤 잘못에 된 부분은 좀 지적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팬덤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팬클럽이 입장 표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이 사실 올라온 것은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전부는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팬클럽에서 공식적으로 표명한 의견들은 아니었어요. 다만 개인들의 표현이었다는 점. 그래서 일반화에 오류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은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원통하다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단어들은 취지와 맥락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팬들의 모습은 이 팬클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다양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일단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이제 김 씨와 소속사는 사고 전에 음주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가 예정됐던 공연이 끝난 후에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거짓말 때문에 팬카페 회원들이 또 연이어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팬들의 모습이 이제는 뭐 단일하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팬덤 용어로 코어 팬덤과 라이트 팬덤의 어떤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코어 팬덤은 아주 찐 팬들이신 분이고 라이트 팬덤은 약간 좀 약한 팬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김호중 씨 가장 큰 팬덤의 규모가 15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20일과 21일 지금 오늘 보니까 한 500여 명이 좀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곧 15만 명이 또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공연 티켓 좌석이 지금 앞으로 예정되는 공연에서 좀 이탈한 점이 있었습니다. 6천여 석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티켓을 또 이제 환불하는 그런 사태가 있는 등 뭐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팬들이 왜 분노했냐면
결국 이런 그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었다. 그 이유가 바로 공연 매출액 때문 아니냐. 그래서 예, 예. 12일 공연 고양시 공연이 있었고 그 뒤에 창원시 공연도 있었는데 이게 따져보니까 매출액만 뭐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된다. 그래서 결국 공연 매출액을 위해서 팬덤을 좀 이용한 거 아니냐, 수단이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엔 좀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호중 씨의 팬들은 앞으로 이제 공연하게 될 슈퍼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티켓을 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잔여석이 많이 입천석이 있었는데 지금 5,600석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도 보이고 있어서 예, 예. 결국에는 강력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지지를 하고 또 이제 항의를 하시는 분들은 또 항의를 하시는 또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김 씨가 오는 23일에서 24일에 열리는 클래식 공연에 출연료 없이 출연할 전망입니다. 일단 공연 기획사 측은 뭐 지금 대체자를 찾기 힘들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금 김 씨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사실 이제 뭐 구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호중 씨가 이제 다른 뭐 연주단 그리고 소프라노 등과 이제 협연을 하기 때문에 메인 네. 그런 아티스트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김호중 씨가 빠지게 되면 공연 자체가 무산되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비나 이런 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해외에서 많은 그런 유명 아티스트들이 오기 때문에 뭐 비용 지급 문제라든지 운영상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런데 더 따져봐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사실은 국제적인 행사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넓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클래식이라든지 공연 문화 자체에 대한 타격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보고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연이 그간에 이제 한 달간에 열리는 공연 중에 가장 중심 공연이 아니었을까 그런 면에서 아마 양보하지 않고 강행을 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사태의 불똥이 경북 김천시로도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김 씨의 모교 인근의 김호중 소리길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과 또 철거를 반대하는 이제 팬들 사이에 지금 반발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역 출신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나 또 다녔던 학교 근처에 뭐 거리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김호중 씨 같은 경우도 이제 김천 예술고등학교 출신이고요. 그래서 연화지까지 한 100m 정도를 이제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벽화도 예, 예. 있고 조형물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뭐 지난해만 해도 한 10여만 명 정도 이렇게 방문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김천시 입장에서는 이제 관광 홍보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점을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당장에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철거 여부를.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유죄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 결국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에 이 거리에 방문하는 분들이 좀 줄어들게 되고 관광 효과도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사 추이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 씨가 조사를 마치고 직접 이제 입장을 밝힐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김 씨 또는 김 씨의 변호인이 입장을 밝힌다면 저희가 그 현장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이번엔 일명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영욱 씨의 갑질 의혹, 또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전 직원도 그렇고요. 그리고 고객들의 폭로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서도 이제 리포트에서 전 직원들의 그런 네. 이제 증언들이 이제 댓글 형태로 또 글 형태로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고객들이 보게 되면은 또 약간은 좀 객관적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고객들의 어떤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렇게 훈련사에게 아이스 커피를 전해 주었는데 물이나 커피도 허락받고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약간 군대식의 어떤 느낌으로 경직돼 있는 그런 모습들이 노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 예. 심지어는 이 강 훈련사가 이제 차를 몰고 들어왔을 때는 한 명은 개를 받고 한 명은 짐을 받는 마치 이제 상관에 짐을 받는 그런 좀 경직된 조직 문화를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그동안에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에 대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예, 예.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얘기하는 뭐 인격 모독이라든지 사생활 감시라든지 또 그에 따라서 뭐 불안장애 또 그에 따른 스트레스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공황장애도 발생했다는 부분들이 신빙성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것들이 이제 고객의 증언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급여 논란도 있는데요. 한 직원이 퇴직금으로 9,670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고용청을 통해 회사 측과 연락해서 자녀 급여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 어떤 이 내용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일단 강용 씨가 어느 날 카톡을 통해 가지고 직원에게 급여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전화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직원은 뭔가 좀 이게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화 통화를 하지 않고 카톡으로 뭔가 문자로 그 내역을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예. 강용 씨가 이제 카톡이나 전화도 없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9,670원을 줘가지고 이런 일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가? 특히 이제 퇴직금이 9,670원이라고 하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가지고 나중에 나머지 급여를 받았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럼 대면적인 어떤 그런 만남이 전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직원을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라는 예, 예. 점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용법 위반이 아니냐, 부당 노동 행위 아니냐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강 씨가 훈련비 입금이 늦어지는 일부 반려견에게는 밥도 주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나왔거든요. 글쎄요. 그동안의 어떤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맡긴 개의 견주가 입금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화풀이를 사실상 반려동물에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네. 강영 씨가 그동안 많은 미디어 방송 프로그램에서 호응을 받았고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반려동물 입장에서 뭔가 대변을 하고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어떤 동물권을 보장해주는 전문인으로서의 면모들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동물권이 제대로 부각이 안 됐을 때부터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었는데 예. 이게 마치 진짜 사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중적인 어떤 면모이기 때문에 충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글을 올린 분은 굉장히 신빙성 있게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동안의 어떤 활동이나 이력들이 굉장히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지금까지 나온 주장들에 대해서는 일단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어쨌든 양쪽 말을 다 들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함부로 비난과 비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금의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고객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어떤 처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제 강영규 씨의 그런 표현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 고객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부분은 무엇이냐라는 걸 일단 봐야 되겠죠. 그거는 행위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강효 씨가 과도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좀 균형적으로 따지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고객의 어떤 입금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결국 이게 시기가 언제이고 그다음에 과연 그게 진위가 뭐냐라는 거죠. 그냥 화풀이 하듯이 한 건지. 그러니까 지시 명령을 정확하게 내려가지고 그걸 수행하도록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강 씨가 고정 출연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은 일단 결방을 했고 그리고 주말로 예정된 행사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은 아직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은데요. 사실 입장을 내놓지 않을 때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맞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맞는 부분 중에 이제 안 맞는 부분도 이제 섞여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입장 정리를 하고 있을 것으로도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과거의 사실들을 한꺼번에 다 뭉뚱려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대응하기에는 좀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논란이 있다는 거는 일정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 반려동물을 잘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자기 회사는 매니지먼트를 잘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앞서서 김호중 씨 사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손가락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뭐 포크레인을 가져와도 막지 못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영 씨도 지금 선제적으로 이제 능동적으로 빠른 입장을 표명하는 입장 게, 표명을 하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고 또 아닌 부분에서 입장 표명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또 선의의 피해자들을 막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영국 BBC가 만든 다큐멘터리가 지금 큰 화제를 받고 있습니다.
버닝썬 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하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인데 이게 이제 5년 전 버닝썬 사태를 재조명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5년 전에 그 사태가 있었을 때 언론의 보도는 많이 됐습니다만 네네. 구체적인 영상 자료나 이런 것들은 공개된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그 당시에 관련된 영상 자료들이 많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예, 예. 국내뿐만이 아니고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범죄 행위에 관련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상 파티 현장이 나오는데 이제 승리 씨가 여성을 위협하고 윽박지르고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생생하게 보여지고 있고 예. 또 정주행 씨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범죄 행각을 벌였냐, 특히 희화화하고 수단화하고 거의 여성들의 인격성을 모독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와서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겠는데 특히나 약물에 취해 가지고 성폭행을 당하고 예, 예. 또 그런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여성들이 증언하는 데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버닝썬에 관련된 관계 당사자들은 지금 다 출소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 예. 만약에 이 다큐멘터리가 이 법정 판결 전에 공개가 됐다고 그러면 아마 가중 처벌되지 않았을까라고 했을 정도로 생생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공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당시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과 유착 의혹이 있는 경찰이 누구인지가 참 풀리지 않는 숙제였는데 이번에 좀 처음으로 드러난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행동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네. 경찰 윗선에 어떤 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뒷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었고 나중에 그게 밝혀지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밝히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난 구하라 씨가 적극적으로 최종원 씨를 설득을 해가지고 그게 누군지를 밝히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 왜 구하라 씨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냐면 리벤지 포르노, 그러니까 보복성 영상 유출의 피해자가 바로 구하라 씨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협조하게 했고 결국 최종원 씨가 협조를 하게 되면서 그 실체가 밝혀진 거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뒤늦게 이제 밝혀진 바 다행이긴 하지만 좀 아쉽고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자, 이 다큐가 화제가 되는 건 연루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에 분노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건은 5년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외국에서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케이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특히 영미권 팬들이 형량이 충격적으로 낮은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형량이 낮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케이팝은 왜 항상 이러냐 아니면 케이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팬을 떠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사실 여기서는 좀 분리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팝 전체가 이런 게 아니고요. 네네. 일부 가수들이 예전에 했던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일반화한다거나 현재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 현재도 형량 문제라든지 또 음지에서 또 이런 일이 있는지를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고 케이팝의 어떤 성숙을 위해서도 자양분으로 삼아야 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슈 만나봤습니다. 김원식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